상업 사진을 예술이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상업은 철저하게 자본주의에 의해서 굴러갑니다. 그리고 살아남기 힘들면은 카피해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셔터프레소 손성주입니다. 제가 오전에 유튜브 컨텐츠 촬영을 하고 나서 저도 이제 촬영을 갔다가 다시 왔는데 이렇게 미리 세팅이 되어 있어서 그냥 이어서 뒤에 이제 촬영과 후보정에 관한 부분도 바로 강좌를 진행하려고 해요. 이제 먼저 이 촬영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저는 일단 아시다시피 주로 하는 촬영 자체가 야외 촬영, 그것에 관한 팁을 말씀을 해드리겠지만, 사실 여기서 뭐 제가 정답을 알려드린 거나 이런 게 아니라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원리는 스튜디오나 뭐 실내에서 촬영을 하시는 작가님께도 어느 정도 적용이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끝까지 확인을 해 주시길 바래요. 일단 먼저 임기응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뭐 날씨에 관한 임기응변, 촬영 동선, 촬영 장비, 고객과의 대화에 관한 임기응변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서 바로 다룰 예정이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이제 외모예요. 이 외모에 대해서 먼저 말을 할 건데, 외모는 제가 이렇게 옷을 입고 있죠. 셔츠에 바지는 이제 블랙 진을 입고 있어요. 저는 항상 촬영할 때는 한 80%는 셔츠를 입는 것 같아요. 뭐 여름에는 깔끔한 반팔티를 입기도 하지만, 겨울에는 뭐 목티 입거나 아니면은 봄, 가을에는 항상 이렇게 하얀 셔츠를 입는 게 저희 작업복입니다. 그리고 신발은 뭐 구두를 신으면 가장 좋겠지만, 야외 촬영 특성상 너무 많이 걷다 보니까 운동화를 신고 있어요. 뭐 꼭 튀지 않는 옷들로 해서 옷을 입고 그렇게 촬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외모가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은, 누군가 이렇게 사람을 만났을 때 첫인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유튜브에 이렇게 처음 영상 올렸는데 사실 반응이 막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왜냐면 너무 어둡다, 조명도 어두웠고 배경도 너무 어둡고 그런 피드백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그 이후로 조금 더 밝은 모습으로 밝게 조금 바꾸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처음 촬영을 시작을 했을 때도 어땠냐면은, 뭐 이런 말 하기는 조금 애매하지만 제가 엄청 동안이란 말이에요. 동안인데 이 동안이라는 게 정말 좋은 뜻이 아닙니다. 사실상 일할 때 있어서는 정말 단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제주도에서 상업사진 시작했을 때 학생이냐, 뭐 알바로 왔냐, 너네 대표님 어디 계시냐, 뭐 이런 말 정말 많이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딱 처음 봤을 때 제가 그렇게 프로페셔널하게 보이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 말뜻은 신뢰성으로 이어지게 되고, 신뢰가 떨어지면은 촬영을 하는 내내 과연 사진이 잘 나올까라는 그런 의심을 하다 보니까 더 불편해지고 사진이 안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럼 이 반대로 생각하면 뭐냐면은, 처음부터 이 외모, 첫 인상에서 신뢰감을 쌓게 되면은 사진이 오히려 더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잘 나올 수 있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뭐 머리도 이러지 않았고 옷 스타일도 이러지 않았고 다 달랐는데, 모든 걸 다 바꿨어요. 머리 스타일부터 뭐 안경부터 옷 입는 스타일부터, 그리고 뭐 나중에는 외모에 해당하는 부분이 자동차까지도 바꾸게 됐죠. 이런 부분이 모든 것에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첫인상이라는 게 우리나라, 이렇게 특히나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사실상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이라면은 어느 곳에나 다 적용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쇼핑을 하러 어디 백화점에 가도 백화점 직원들이 위아래로 훑는 거 당연한 겁니다. 이미 거기서 어느 정도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만큼 첫인상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그것은 특히나 이렇게 사진을 찍는 입장에서는 결과물까지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외모는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뭐 본식 촬영하는데 아웃도어 입고 가는 분들 이해 못합니다. 등산복 이런 건 등산복 등산할 때 입는 거고, 제가 야외 촬영을 한다고 해서, 야외 촬영은 조금 뭐 예외가 될 수는 있어요. 비가 정말 많이 온 날이면 저도 그래도 비옷 입고 나갑니다. 비옷도 정말 뭐 비닐 같은 그런 비옷 말고 정말 코트처럼 깔끔한 비옷, 그런 비옷이 있어요. 그런 거 찾아서 최대한 깔끔하게 입고 가려고 하고, 고객들한테 첫인상을 좋게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간과하고 뭐 추리닝 입고 찍는다거나 아웃도어 입고 사진 찍는다거나, 그런 분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좋아하지는 않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미지를 변신을 하고 나서 확실히 그런 얘기들이 정말 많이 줄어들었어요. 심지어 결과물도 점점 더 좋아지고, 이어서 뭐 매출이 올라가는 것에도 이런 것들이 다 한몫씩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모에 관한 부분은 정말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뭐 상품을 촬영을 하는데 클라이언트가 없으면 크게 뭐 상관이 없겠죠. 그럴 때는 내가 편하게 입고서 찍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야외 촬영, 날씨에 대한 변수가 정말 커요. 사실상 야외 촬영은 날씨가 한 80%를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여기서 이제 대처법이 정말 중요합니다. 대처법을 어떻게 대처 방안을 할 것인가 인데, 일단 비가 와요. 비가 오는 날에는 야외 촬영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일단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오겠죠. 최선은 비를 이용해서 사진을 찍는 겁니다. 비가 오는 날에만 찍을 수 있는 예쁜 사진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 정말 중요해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비가 오는 날에 오히려 찍고 싶게 만들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하지만 차선책은 비를 피하는 장소를 찾으면 됩니다. 비를 피해서 찍을 수 있는 장소를 찾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최악은 날짜를 옮기는 겁니다. 선택권이 최선, 차선, 최악 이렇게 세 가지가 있으면은 최선부터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야외 촬영 저 같은 경우에 만약에 야외 촬영을 하는데, 파리는 특히나 비가 정말 많이 와요. 비가 정말 많이 오는데 만약에 비가 오는 것을 활용해서 일을 할 수 없다 그러면은, 여기 뭐 갑자기 홍수 나거나 장마 오면은 일 못하는 겁니다. 답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것은 곧바로 매출로 이어지겠죠. 매출이 떨어진다는 소리죠. 하지만 매출이 그렇게 떨어지는데 누군가 다른 작가는 비를 활용해서 사진을 찍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거를 찍길 원하게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 10명의 작가 중에 1명만 그러고 있으면은 9명의 작가들은 날짜를 옮겨준다거나 그렇게 하지만, 그 개 중에 날짜를 못 옮기는 사람도 분명하게 존재를 합니다.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여기와 계약을 포기하고 그 비 오는 것을 활용해서 예쁘게 사진 찍는 사람한테 계약을 하겠죠. 이런 장점이 생길 수가 있어요. 날씨를 어떻게 이용하느냐, 그리고 거기서 어떤 해결책을 찾느냐는 경쟁력을 갖추는 한 가지 또 추가적인 방법입니다. 이 최선책, 그리고 차선책, 최악, 이 세 가지를 어느 정도 선택권이 있게 만들어 놔야 돼요. 가장 중요합니다. 비가 오는 날이나 뭐 안개가 끼는 날, 바람 부는 날, 날씨를 활용해서 찍을 수 있는 샘플들을 확보를 해야 되고, 이것들이 고객들에게 어느 정도 통용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게 촬영의 방법에 있어서 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또 이제 비가 오면은 단순하게 이제 날씨가 안 좋은 것 뿐만 아니라 카메라 렌즈가 고장을 날 수도 있죠. 제가 이제 제주도에서 촬영 정말 많이 하면서 겪은 건데, 비가 오면은 어느 정도 비를 맞고 찍습니다. 비 맞고 찍다가 고장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비를 맞다가 이동을 할 때 차로 들어오면은 공기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갑자기 렌즈에 습기가 낍니다. 렌즈에 습기가 끼는 거 다 괜찮아요. 괜찮은데, 근데 이 렌즈, 이 앞쪽에 습기가 끼는 것은 사실상 크게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렌즈 안쪽에도 여러 겹으로 이 렌즈가 돼 있다 보니까 이렇게 경통이 드러나는 렌즈 같은 경우는 이 사이로 습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줌을 닫겠죠. 이 상태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 렌즈 안쪽에 있는 렌즈에 또 습기가 차게 돼요. 그러면은 거긴 닦아낼 방법이 없어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는 렌즈를 가지고 와서 드라이기로 말려야 됩니다. 드라이기로 말리는 게 가장 빨리 습기 사라지게 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야외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드라이기가 없잖아요. 그럼 드라이기가 없으면 어떻게 하냐? 이것에 대한 예비적으로 추가 렌즈를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렌즈에 습기가 껴도 비슷한 화각대로 해서 다른 사진을 또 찍어낼 수가 있겠죠. 그런 정도의 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표준 줌 렌즈는 2개나 가지고 있어요. 언제 습기가 찰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한 이제 또 카메라 뷰파인더에 습기가 낄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라이브 뷰가 되는 카메라를 이용하면은 아무래도 뷰파인더와 관계가 없다 보니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비가 오면은 장비에 대한 대처 방안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네, 정말 중요합니다. 이어서 이제 촬영 동선에 대한 대처 방안을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촬영지는
일단 무조건 먼저 갔다 와야 돼요. 적어도 하루 전에. 그리고 뭐 아니 오전에 갔다 오고 오후에 촬영 간다거나 그런 식으로, 아니면은 정말 시간이 없으면은 몇 시간 전에라도 미리 가야 해당 장소에 대한 이해가 무조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기본적인 코스를 구성을 하는데, 이 코스를 가장 효율적으로 여러 가지 사진을 찍을 수 있게 구성을 해야 되고, 동선을 가장 짧게 구성을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지역에서 사진을 찍는데 그 지역의 특색이 드러나지 않으면 의미가 없겠죠. 왜 거기 가서 찍는지. 예를 들어서 뭐 프랑스에 왔는데 에펠탑이나 뭐 다양한 프랑스식 건물들이 보인다거나 루브르가 없는데 갑자기 그냥 클로즈업 사진만 찍어봤자 의미가 없겠죠. 이거 찍으려면은 이거 굳이 여기 와서 찍어야 되나? 그냥 스튜디오 가서 찍을까? 이런 말 자체가 나오게 만들면 안 돼요. 물론 그런 클로즈업 사진을 찍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한두 장은 상관이 없는데 그게 메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절하게 배경을 살리면서 해당 지역의 특색을 살린 사진을 찍어야 되지, 해당 지역의 특색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사실상 거기에서 사진을 찍어야 될 이유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나 스스로 장점을 깎아버리는 거예요. 이제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평범하고 일상적인 장소도 그 둘만의 특별한 장소로 만들어야 돼요. 이게 조금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어떤 카페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평범한 들판이에요. 뭐 들판은 뭐 강원도에도 있을 수도 있고 제주도에 있을 수도 있고 어디든지 다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그 둘만의 스토리를 담아주면은 거기 두 분은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의 추억이 생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제주도 갔을 때 들판에서 우리가 사진을 찍었지 하면서 제주도와 들판이 연결되는 그런 고리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거, 대비책을 세워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뭐 숲이 있어요. 그리고 B, C, D라는 다양한 숲이 있는데 A라는 숲이 가장 유명하고 거기서 컷들이 가장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촬영을 하기로 다 어느 정도 동선을 짜놨는데 갑자기 그 숲이 사진 촬영을 못하게 된다거나 공사를 한다거나 뭐 주차를 못하게 된다거나 산사태가 갑자기 났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촬영을 못하겠죠. 그러면은 어디서 촬영을 해야 되는가? 고객들은 숲을 원해요. 숲이라는 이미지를 원하는데 여기서 못 찍게 됐어요. 그럼 대처 방안으로 B, C, D 다른 숲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못 갔을 때 다음 플랜 A, 플랜 B로 이동을 해서 여기도 비슷한 숲이 있으니까 여기로 한번 가서 촬영을 해보자. 이미지는 거의 비슷한 이미지가 나오니까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 라고 유도를 해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대처 방안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 장소에 대한 거, 장비에 대한 것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어서 이제 고객과의 대화도 엄청나게 중요해요. 고객과의 대화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고객들이랑 대화를 많이 하는 게 훨씬 좋아요. 뭐 라포 형성이라고 하는 뭐 전문 용어가 따로 있는데, 고객들과 친해지면은 더 사진이 잘 나올 수가 있겠죠, 당연히. 하지만 뭐 주접을 떨거나 뭐 푼수처럼 그렇게 말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고객들이 원하는 대화, 그리고 고객들과 친밀감을 빨리 상승시켜서 어색한 그런 벽을 허물어 버리고 정말 자연스럽게 촬영을 할 수 있게 그걸 단기간 내로 만들어내는 게 노하우인데, 사실 이거는 크게 정해진 방법은 없어요. 내가 낯선 사람과 많이 대화를 해보고 어색하지 않게 낯을 덜 가리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과 좀 편하게 대화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많이 연습을 해봐야 돼요. 저도 이것을 위해서 뭐 스피치 강좌도 정말 많이 보고 있고, 뭐 책을 읽는 것도 있고, 다른 사람들과의 모임에서 많이 만나는 것도 있고, 낯선 사람과 처음 보는 다른 사람과 대화를 일부러 해보는 경우도 있고, 지금 제가 이렇게 카메라 보면서 혼자서 유튜브 이렇게 떠드는 것들도 동일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최대한 대화를 많이 하면서 이런 노력을 평상시에도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엄청 소심하거나 내성적이거나 낯을 가리는 성격이신 분들은 사람을 상대하는 촬영에 있어서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내 성격 또한 고려를 해서 어떤 사진을 찍어야 되는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고객과의 대화가 중요한데, 일단 포인트를 보면은 필요한 말이랑 불필요한 말을 가려서 해야 돼요. 쓸데없는 말까지 해서 괜히 일을 더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꼭 필요한 말, 불필요한 말, 이거는 내가 실수를 하면서 배워야 돼요. 아, 내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말 실수를 했구나.
그래서 괜히 내 업무가 더 많아졌구나. 다음부터는 이런 말은 조금 조심하도록 해야겠다. 겪어봐야 아는 겁니다. 고객들이 특별하다고 느낄 수 있게 그런 착한 거짓말을 해야 돼요. 이 나쁜 거짓말, 뭐 뻥을 치라는 게 아니라 좀 농담식으로 섞어서 이제 얘기를 해야 돼요. 오늘이 뭐 예를 들어서 뭐 10월 1일, 10월 3일, 뭐 2일, 3일 정도 됐어요. 근데 오늘의 촬영을 하는데 고객님이 자신감이 없어 보이고 그래요. 사진을 찍는데 너무 긴장하고 어색해 하세요. 그러면은 농담식으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신부님 정말 예쁘시다. 제가 10월 달에 촬영한 고객들 중에 정말 예쁘세요 라고 하면 사실상 10월 달에는 1, 2, 3일밖에 안 돼서 며칠이 안 지났지만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10월 달에 촬영한 사람들 중에 내가 가장 예쁘구나 그렇게 느끼겠죠. 정말 기분이 좋게 시작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 기분 좋게 하는 착한 거짓말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담 섞인 착한 거짓말이죠. 너무 이걸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 정말 가볍게 흘러내릴 수 있는 그 정도의 착한 거짓말을 연습을 하는 것도 센스예요. 그리고 고객들이랑 대화를 하다 보면은 고객이 어떤 사진을 원하는지 알 수 있어요. 사실 대부분의 고객님들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냥 알아서 예쁘게 찍어주세요. 작가님이 볼 때 예쁜 곳으로 한번 찍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저는 촬영 전에 항상 여쭤봅니다. 혹시 꼭 찍고 싶은 사진 있으신가요? 아니면 원하시는 장소 가고 싶은 데 있으신가요? 여쭤보는데 막 말씀을 못 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알아서 해주세요. 뭐 예쁘게 해주세요. 대부분 그렇지만 대화를 하다 보면은 저는 이런 것도 좋고 이런 것도 좋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한두 개씩 유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고객이 니즈를 파악할 수 있고 고객이 어떤 사진을 원하는지 그 부분을 찍어줘야 아무래도 더 고객이 원하는 스타일에 맞춰서 촬영을 진행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 고객님들이 종종 이제 요구를 하시는데 선택한 상품에 포함되지 않은 그 이상의 요구를 하실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럴 때는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사진을 찍고 싶은 것을 보여주신다고 보여주셨어요. 그럼 뭐 여러 장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10장 정도가 있는데 내가 딱 보니까 지금 고객님이 신청한 상품에는 여기서 한 7장은 해당이 되는데 3장은 해당이 안 돼요. 그러면은 말을 해야 됩니다. 이 3장은 고객님이 신청한 상품에 해당이 안 돼요. 이것은 왜 안 되는지 이유를 같이 설명을 해줘야 돼요. 여기서 이건 안 되고 여기선 이래서 안 되고 여기선 이래서 안 됩니다. 하지만 나머지 7장은 더 예쁘게 찍어드릴 수가 있고 최대한 맞춰서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드려야 돼요. 거기서 만약에 실수를 해서 10장을 보여줬는데 당연히 다 찍어드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가 나중에 10장을 다 만족을 못 시켰다 라고 하면은 그 화살은 나한테 돌아옵니다. 내 일이 더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실수를 하면 안 되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거절할 수 있는 것도 배워야 됩니다.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해야 되고, 할 수 있으면은 아니면은 정당한 비용을 요청을 하시면은 고객들도 수긍을 하고 비용을 지불을 하겠죠. 해당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고객님이 기분 상하지 않게 정중하게 설명을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정리를 하자면은, 일단 사진을 찍는 것은 또 자영업이고 이거는 경쟁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데, 상업사진을 예술이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상업은 철저하게 자본주의에 의해서 굴러갑니다. 상업이에요. 그리고 살아남기 힘들면은 카피해라입니다. 카피하면 욕먹을 것도 감당을 해야 됩니다. 베꼈기 때문이죠.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죠. 어느 정도 모방을 하긴 하되 거기서 나의 스타일로 발전을 시켜야 돼요. 단순하게 복사 붙여넣기 하라는 게 아니라 모방을 하면서 좋은 것들만 짜집기를 하는 거죠. 다른 곳에 벤치마킹을 하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베끼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좋은 사진, 여기서 좋은 사진, 여기서 좋은 사진, 여기서 좋은 시간대, 여기서 좋은 포즈, 여기서 좋은 장소, 이렇게 세 가지를 조합하면은, 좋은 것을 3개를 더하면은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3이 아니라 5라는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카피를 하라는 거지, 그냥 단순하게 여기가 잘 나가니까 이거 복사해서 붙여넣기, 여기 잘 나가니까 이거 복사해서 붙여넣기, 여기가 잘 나가니까 이거 복사해서 붙여넣기, 이렇게 생각 없이 복사 붙여넣기를 하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벤치마킹을 하라라는 뜻입니다. 네, 이제 이어서 후보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상품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분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원본, 그리고 색감 보정, 그리고 정밀 보정, 이렇게 3가지로 분류를 해서 상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원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생 원본일 거고, 색감 보정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뭐 색감을 적용한 부분이고, 정밀 보정은 뭐 피부 보정, 몸매 보정,
뭐 합성,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가 되겠죠. 하지만 이 후보정은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어떻게 하면 가장 빨리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시간을 단축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맥을 써야 되냐, 윈도우를 써야 되냐 많이 물어봅니다. 하지만 정답은 없습니다. 나한테 가장 익숙한 거 쓰시면 되고요. 가장 빨리 일할 수 있는 거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를 사용하고 있고 라이트룸을 쓰지 않아요. 어도비 브릿지에서 카메라 로우로 색 작업을 하고 이어서 바로 포토샵에서 정밀 보정 작업을 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를 써봤는데 저한테는 이 워크플로우가 가장 적합했고 가장 최적화돼서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꼭 후보정은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후보정의 원리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뭐 정답을 말씀드리진 않죠. 하지만 이 후보정의 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집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대중성을 따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날로그 파리라는 어플이 몇 년 전에 이제 엄청나게 히트를 쳤죠. 그리고 이 어플을 욕하는 사진작가들이 정말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플은 현실의 색을 정말 많이 왜곡시키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 왜곡을 시키는 게 정말 잘못된 것인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게 정말 잘못된 것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어플을 돈 주고 구매하지 않겠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어플은 어플의 1위가 되고 정말 많은 구매를 하게 됩니다. 이 말뜻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만약에 소수의 이 사진 작가들이 대상으로 일을 한다면은 이 사진 작가들의 스타일에 맞추는 게 맞지만 저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죠. 대중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러면 대중적인 게 무엇인가? 그 트렌드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유행이라는 게 존재를 하거든요. 색감 같은 경우에는. 그럼 그 유행을 어느 정도 편승을 해야 돼요. 욕할 게 아니라 여기를 따라가야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대부분이 좋아하는 걸 다수가 좋아하는 걸 욕하고 소수가 좋아하는 걸 따라가요. 그러면은 소수한테 인기는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을 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저라면 무조건 대중 따라갑니다. 왜냐면 제가 하는 상업 사진은 대중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내가 뭐 예술을 하고 있다고 하면 뭐 소수를 쫓아갈 수도 있지만 하지만 내가 하는 것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니까 그 대상에 맞춰서 그 정도 스타일을 그렇게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그 스타일을 만드는 사람이라면은 좀 얘기가 달라져요. 그럼 내가 어떤 스타일을 제시를 했을 때 대부분이 그쪽으로 따라오겠죠. 하지만 그런 사람은 정말 극소수죠. 그리고 내가 지금 당장 상업사진을 시작했는데 그 극소수가 될까요? 그 극소수가 된다라고 저는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시간은 정말 오래 걸릴 거고 그거에 되느니 차라리 그 극소수들이 만들어 놓은 그 트렌드 중에 하나를 잡고 쫓아가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실질적으로도 그래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고집을 부리지 말고 유행에 편승을 해서 보정도 그런 스타일로 따라가는 방법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보정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도 아무래도 내가 사진 찍는 사람인데 내가 원하는 것도 있겠죠. 그거를 한두 개씩 조금씩 섞어보는 거예요. 섞다가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거는 그쪽으로 또 밀고 나가는 거고 발생을 안 하면 이건 대중성이 없는 거기 때문에 과감하게 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조금 보정도 선택 방향을 나눠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개조에 대해서 정말 많이 신경을 쓰는데 저도 그래요. 뭐 하이라이트와 안부 둘 다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고객들은 실질적으로 그걸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진 왜 하이라이트가 왜 날아갔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이 없고요. 이 사진은 안부가 왜 이렇게 디테일이 다 깨졌어요? 라고 물어보는 고객들도 많지 않아요. 대부분은 그게 중요하지 않고 인물 피부가 어떻게 깨끗한가, 내가 예쁘게 표현이 되었는가에 대해 더 집중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더 힘을 실어야 돼요. 개조는 조금 포기를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후보정에 대한 원리에 대해서 알려드린 거라서 꼭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이제 촬영과 후보정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제 다음에 한 가지 더 마지막 영상이 있어요. 그것을 마지막으로 상업사진가 매뉴얼은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준비를 한 것은 단순하게 제가 강좌를 하면서 준비했던 이 PPT 자료와 함께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이후부터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제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일을 하는지 아니면은 요즘에 어떤 책을 읽는지 아니면 어떤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면서 어떤 사람들의 생각을 듣고 지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 이후부터는 한번 얘기를 해볼 생각이에요. 그러면 여기까지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